제주항공 2216편 방콕 무안 사고와 관련하여 18시 30분 기준 사고 수습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해 상황은 항공기는 전소되었고 인명피해는 탑승객 총 181명, 승객 165명이고 이 중에 태국 국적인이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에 사망 177명, 부상 2명, 실종 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조 현황입니다. 2명, 객실 승무원 2명은 구조되어 서울 이대병원 1명,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1명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희생자 안치 장소입니다. 무안공항 내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 중입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하여 외부 이송 예정입니다. 사고 조사입니다. 항공사고 조사관 8명, 그리고 항공안전감독관 9명 등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탑재용 항공일지, 수거 등 현장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업 상황입니다. 소방 490명, 경찰 455명, 군 340명, 해경 지자체 등 관계자 1572명이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고 수습본부입니다. 현장에 부산지방항공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 수습본부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유가족 지원 상담실 운영, 피해자와 가족 명단 매칭, 유가족 대표 사고 현장 방문 등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질의해 주시면. 연경재 이재용입니다. 앞으로 국토부가 하게 될 조사 절차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까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랙박스 이제 2개 비행기록 장치하고 음성 장치를 수거를 했고 또 일부는 약간의 그 잔해가 남아 있는 것들은 또 추가로 수거를 해서 정밀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사고 원인들에 대해서 밝힐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연합뉴스 임성호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날이 이제 많이 어두워졌는데요. 혹시 이제 시간 제한이나 이런 조사를 이어가는 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좀 궁금하고요. 현장에서 그러면 기체를 바로 이곳에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게 되는지 그런 절차가 궁금합니다. 예, 시간은 제가 정부에서는 최후의 1인까지도 구조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1572명 외에도 여러 관계기관들이 같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단 사고 어떤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그리고 국토부 차원에서도 아까 블랙박스와 같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아울러서 이제 아까 관제기관과 조종사 간의 어떤 그 교신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제가 분석을 하고 또 이제 검토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KBS 이승훈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 진행된 것 중에 좀 진행된 게 있으면 좀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분 부상자 상태는 지금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나중에 여쭤본 건데 항공기가 착륙할 때 바람의 방향이 역방향인지 순방향인지 확인됐는지 예, 그 사고 우리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박스가 이제 수거가 되고 일부 기체에 남아 있는 나머지 이제 잔해들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수집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에 수집이 되는 대로 이제 분석 절차에 착수를 하고 그 결과를 제가 좀 확인을 해볼 지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당하신 분들은 일단 이제 이송이 어떤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일단은 그 어떤 상태이신지는 제가 따로 또 한번 또 확인을 하고 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게 바람 방향은 몇 분이에요? 110도 예, 그 바람 기상 상황을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풍향이 110도 방향의 이노트, 뭐 시정 9km, 또 운고는 4,500피트, 또 온도는 섭씨 2도, 뭐 이렇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몇 방향인가요? 바람이? 110도 방향. 네. 110도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2노트니까 항공기 운항에는 활주로 양방향 다 사용 가능한 그런 수준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기준으로 역방향인가요? 순방향인가요? 바람의 방향이? 항공기 기준으로 원라인이니까 190도 방향에 상대적으로 110도에서 들어오니까 살짝 옆방향인데 이 정도 바람 세기는 굉장히 미풍이라서 양쪽 활주로 다 쓸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예, 우선은 본데요. 아까 저 설명이 한 차례 착륙 실패 후 고오라운드 하면서 반대편 활주로를 착륙을 할 때 멀리 비행기가 돌아서 와야 되는데 엔진에 문제가 있으니까 멀리 돌지 못하고 가깝게 돌다가 활주로 이렇게 중간쯤에 이렇게 착륙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항적 자료, 그러니까 비행기가 실제로 움직였던 그런 항적 자료를 좀 확인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5시 브리핑할 때는요, 비행기가 멀리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맞습니까? 그러면? 예, 하여튼 그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항적 데이터를 좀 보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서울경제 배상용 기자입니다. 국내 공항에서 조류 충돌이 실제로 한 5년 넘게 한 6,600건 정도 넘게 발생한 걸로 나오거든요. 네, 통상적인 그동안의 이 조류 충돌과 이번 사건이 좀 성격이 어떻게 같은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실제로 동체 착륙 사례가 그동안 최근에 좀 있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 영상을 보면은 이 동체 착륙을 하고 나서는까지는 사실 괜찮았는데 이후에 이제 구조부가 부딪히고 나서 정말 이게 충격이 되게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외벽이 충격을 완화하지 못했다는 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좀 전반적인 뭐라고 할까요? 설명이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외벽 자체에 대해서 이게 사고 충격을 완화를 제대로 못했다. 이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조류 충돌 사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공항에서 이제 조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방 활동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렇게 조류가 이렇게 어떤 조우가 되는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공기 사고와 관련돼서는 이 조류 충돌과 관련돼서 우리가 큰 사고가 발생하고 이랬던 사례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사고의 원인이 조류 충돌 사고인지 다른 또 원인이었는지 또 복합적인 원인이었는지는 저희가 좀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좀 밝혀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체 착륙 상황은 혹시 우리 국적기의 경우 최근에는 없었고요. 90년대 초에 한번 대구공항에서 동체 착륙한 사례는 거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없고요. 예. 항공기가 8시 30분 도착 예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착륙 허가를 받은 게 8시 54분 나오는데 평소보다 좀 운항이 지연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국제선의 경우에 그러니까 도착 예정 시간보다 다소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좀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그 직전에 어떻게 흐름이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게 8시 57분쯤에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 이제 주의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착륙을 시도한 게 좀 약간 버드 스트라이크 예보에도 불구하고 착륙 강행해서 혹시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저희가 그건 조사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블랙박스라든지 또 항적 기록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사고 항공기가
방콕 공항에서 1시간 정도 늦게 출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이 부분이 확인된 건지 그리고 왜 늦게 출발했는지 지금 출발한 거는 맞아 보이는데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 예, 그 지연 출발을 한 거에, 그 현지 공항에서 지연 출발한 거는 제가 좀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부 조금 늦게 출발했다는 뭐 그런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 이륙했던 시점이라든지 시간을 좀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JTBC 김입니다. 그 시야는 괜찮다고 나오는데 혹시 관제탑에서 본 증언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보통 시간이 길게 잡아서 4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야로 아마 그 눈으로 봤을 것 같아요. 잘 봤죠? 지정은 좋았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뭘 봤는지는 지금 인터뷰. 네.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시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상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고 실제 관제사에 한번 그 인터뷰를 좀 해서 실제 그 당시에 어떤 뭐 시각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추가로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고 직전에 여객기랑 관제탑이랑 교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관제탑에도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하셨는지 내용을 좀 공개하실 생각은 없는지. 네, 그게 아까 저희가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그 시간대별로 이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관제탑하고 관제사와 조종사 간의 교신을 주고받았던 그 내용을 기초로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 뭐 부단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좀 보면서 조금 좀 확인을 할 건 하고 뭐 정리를 좀 할 계획입니다. 네. 동아일보 오승준 기자입니다. 방금 보도에 무안공항에 그 버드 스트라이크 관련 예방 전담 인력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혹시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그리고 조류 활동에 대한 공항 측 매뉴얼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건지 질문 드립니다. 전한 적이 있었죠. 일단 그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 1명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4명이 총 4명이 근무를 하셨고 현재 야외에서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저기 앞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때 구체적인 어떤 활동 내용이라든지 시설 작동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저기 승무원 나이대가 네, 저희가 좀 구조된 그 승무원들 연령은 제가 좀 확인을 바로 좀 하고 좀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아까 조류 활동 예방 인원 현장에서 1명이 상교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문화일보 이승주입니다. 그 보도에 나온 거에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에 조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게 국토부에 알려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신지 그리고 그 우려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저는 이번 피해 규모나 인원 면에서 역대 국내에서 난 사고 역대 최고 피해 악의 상황이 맞는지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내용을 제가 좀 확인을 세부적으로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류 충돌 위험이 있다고 뭐 이제 그런 어떤 보고서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류 충돌 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런 노력들이 각 공항에서 사실은 그 김포나 인천이나 각 공항에서 그 거의 유사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략 환경 평가 보고서에서 그런 지적이 제기됐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또 강구를 하고 그런 보완 대책이 강구된 걸 가지고 또 이제 실제로 공항 운영할 때 또 이제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절차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BN 이혁근 기자입니다. 현장에 있는 항공사고 조사관들이 오늘 어떤 조사를 진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관제사 등에 대해서 인터뷰 등의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이따 나중에 먼저 말씀하시죠. 예, 우선 현장 그 사고 정황 확인을 하고요. 현장의 그 증거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 항공기 정비 기록, 뭐 고장 기록 다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관계자 인터뷰도 이제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고, 오늘 뭐 구체적으로 사고 결정적인 단서나 이런 거는 뭐 너무 이르고요. 그리고 이제 FDR하고 CVR 비행 기록 장치하고 음성 기록 장치를 온전하게 회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온전한지 이제 분석실에 가서 또 확인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상자 규모, 그 가장 큰 규모냐고 말씀 주셨는데, 83년도에 칼 007 그 피격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269명, 정확한 거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랬고, 그 테러 사고 말고는 97년도에 대한항공 괌 사고, 그리고 국내에서요. 국내에서는 예, 지금 가장 큰 규모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정확한 기록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이데이 선언할 때 항공기 상태에 대한 따로 보고는 없었나요? 또 보도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메이데이를 이제 선언한 시점과 그 위치가 좀 궁금합니다. 거기 위치 같은 게 나와 있어요? 네. 워낙 그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거기 뭐 원활하게 교신을 주고받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거는 FDR 자료 또 음성 기록 이런 것들 확인해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메이데이가 들어온 이후에 공항에서는 사고 대응 조치를 어떤 걸 진행했었나요? 통상적으로 메이데이 선언하면 관제탑에서 그 조종사에게 가장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조종사 요구사항에 맞춰서 활주로 착륙하고 공항에 필요한 조치들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화재를 막기 위한 소방차라든지 아니면 뭐 응급차라든지 그거는 평상시에 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규정상 그 항공기 사고가 나면은 뭐 가깝게는 2분, 3분 정도 이렇게 긴급 출동하는 체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그건 다 이행이 됐나요?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되고 뭐 정확한 자료들은 다 조사해서 이제 확인할 거고요. 지금 사고기가 보잉 737-800인데 이 기종이 과거에 해외에서 기체 결함이라든가 이게 조금 발견되게 됐는데 보잉과 함께 사고 조사할 계획이 좀 있습니까? 보잉사. 사고기 고장 기록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내용 같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최근 고장 기록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용 이제 확인은 안 됐고, 당연히 이건 제조사가 미국이기 때문에 사고 조사 국제 규정에 따라서 미국 당국하고 제조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럼 보잉사에서 전문가들이 국내 입국에서 같이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까? 예, 통상적으로